사전을 제법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종합순위는 12위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사전의 경기 내용이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고기를 잘 따라가고 있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기가 잘 나왔잖아요. 5마리 리미트를 채웠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오전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오전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전주 연습도 그렇고 전일 연습도 그렇고 연습이 정말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다 고기가 안 나온다라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요. 저 역시 딱 한 군데에서만 입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상류의 그 방장선 옆에 있는 방장이라는 그 골창에 상당히 안쪽에 있는 거기 꺾이는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채널 수심이 한 5m쯤 됐거든요. 그 5m 물골에서만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따문따문 입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길래, 아, 여긴 고기가 많구나. 내일은 여기에 들어와서 5마리를 잡아내자. 그리고 다른 데는 일단 생각을 하지 말자 라는 결론을 짓고 연습을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경기날이 밝았어요. 제가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방장 채널에 가서 고기를 5마리 잡아낸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침에 배를 몰고 막 가가지고 방장선에 도착을 했죠. 그 채널 라인에 딱 서서 캐스팅을 했는데, 제가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나 봐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평소 같은 앵글이 아니고 고프로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앵글이 좀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PD 말대로 이렇게 아주 교수형 앵글로 잡아가지고 얼굴이 하나도 안 나고 목이 이렇게 딱 잘리고 시켰는데요. 아이, 뭐 그건 그거고. 아침에 가서 입질을 몇 번 받았어요. 고기를 몇 마리를 쉽게 꺼냈는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고기를 죽였어요. 고기가 잘 죽어나간다는 생각을 전주 연습 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전주 연습 때 그 고기를 한 마리를 잡아서 제가 물칸에 넣어보니까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확실히 고수온기의 끝모래 안동에 있는 고기들 컨디션은 고기가 빵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상당히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뭐 약, 피징 마늘, 그 다음에 얼음까지 다 준비를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 폭염 기억하시죠? 그 폭염에 의해서 다 녹아버린 풀죽 안에 있는 고기들은 휙휙 죽어나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고기를 보면서 그냥,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낚시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만 하면서 계속 고기를 잡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몇 마리 잡아내고 나니까 입질이 뜸해져서 다른 자리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살펴보긴 했지만 큰 조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입질을 봤는데, 챔질 실수도 하고요, 걸렸다 터트려 먹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고기는 2마리 갖고 들어갔어요. 1,500g? 1,500g이 채 안 되는 웨이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35cm 정도 되는 베스가 한 600에서 700g 정도 돼요. 그냥 그런 걸 2마리 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죽여먹은 고기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온 입질,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10등이 4,000g 대더라고요, 이현우 선배님. 그리고 5등도 한 5,000g 대에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실수도 많았고 잘하겠다라는 마음에 앞서서 그랬는지 아마 실수와 불운이 겹쳤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오전을 마무리하고 6전을 시작했어요. 오전은 제가 2마리를 잡고 38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동이 고기가 안 나오는 시즌으로 접어든 거였죠. 그래서 6전 목표는 최소 3마리, 그리고 5마리를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전주 연습 때도 고기가 제법 상류 쪽에서는 잘 나왔기 때문에 전일 연습은 하루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에서는 거의 입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잡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상류로 고개를 돌렸죠.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있었던 KSA 오픈전
때 커버에서 괜찮은 고기들을 많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고기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커버, 그러니까 선버들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키가 한 6m쯤 되거든요. 그 나무가 점점 물에 잠겨서 거의 이렇게 끝에 정수리 부분만 살짝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나무들에다가 웜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어떤 나무는 입질을 하고 어떤 나무는 입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좁혀간 게, 물이 흐르던 채널 옆에 있는 나무는 입질을 하고 그냥 홀로 떨렁 서 있는 나무는 입질 안 하는,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물이 흐르는 자리에 있는 나무들만 골라서, 상류 쪽에 있는 나무들만 골라서 공략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마무리를 했죠. 연습이 끝나고 이제 다음날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태클을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늘. 근데 그때 제가 준비한 태클은 딱 하나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커버 낚시만을 위한 태클, 내일은 이걸로 승부를 본다 였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태클은 유정의 엑사드 711XH, 제가 갖고 있는 로드들 중에 가장 파워가 좋았고, 그리고 가벼운 루어도 XH라는 스펙에 비해 캐스팅이 가능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합사는 65파운드. 제가 전주 연습을 하고 주문을 해서 가져간 팝사였어요. 왜냐면 그 전에 50파운드를 썼거든요. 근데 50파운드면 뜯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5파운드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텍사스 싱커, 맥스센스 제품이고 7g짜리 싱커였는데, 제가 전주에 연습을 해보니까 싱커가 무거우면 잘 먹지 않더라고요. 2주 전에 있었던 그 KS 오픈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좀 가벼워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10g보다는 7g을 선택을 했어요. 더 무겁게 펀칭을 하는, 1온스짜리로 펀칭을 하는 선배님들도 있었는데 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 이상하게 계속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가야 한다 해서 7g, 그리고 루어는 ATJ 매치 3인치. 매치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커버이고 그러다 보면 루어를 보기 힘들어서 폴링을 천천히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재웜이나 이런 집게발리 달린 가재웜이나 호구웜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너무 커버가 밀생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쉽게 뚫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인치 매치를 텍사스 싱커에 달아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중간에 비드나 이런 건 없었어요. 최대한 걸리지 않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죠.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벨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이명준의 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말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출발 번호를 잘 뽑는 거였어요. 왜냐? 상류 쪽에 그렇게 입질을 할 수 있는 채널 옆에 있는 선버들이 자라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꼭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였냐면 이번에도 역시 방장성. 그러고 보니까 방장성 골창은 올해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장성 골창 채널 옆에 있는 그 선버들 굴락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 선버들 굴락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일 제발 번호표 빠른 거 뽑게 해주세요. 하고 탁탁 눌렀는데 제 토너먼트를 통틀어 정말 몇 안 되는 한 자릿수 번호 7번을 뽑은 거죠. 그리고 출발은 4번째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있는 배들이 전부 다 상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도 방장섬에는 처음 출발하신 분하고 저만 들어갔고요. 처음 출발하신 분은 저보다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바람에 저는 채널 옆에 있는 그 선버드 굴락을
공략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선버들이라는 나무가 되게 재미있는 나무예요. 원래는 계곡이 이렇게 있고 그 계곡 위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댐이 축조가 되고 그 선버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요,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리고 선버들은 물이 빠진 다음에도 살아남거든요. 그게 이제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선버들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자라난 선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게 돼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수지의 상류나 댐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골창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동그랗게 자란 그런 선버들의 고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버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배를 선버들 위로 이렇게 됐어요. 그 선버들이 6, 7m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물에 다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침에 필요했던 건 선버들의 제일 높은 나무까지, 그러니까 선버들이 동그라니까 제일 높은 나무까지 톡 떨궈주면요, 똑바로 들어가서 나무 밑둥에 탁 닿거든요. 근데 이 밑둥에 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찾기 위해 일단 눈에 보이는 나무들은 바로바로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평광이요. 평광으로요, 이러면서 낚시를 했어요. 하루 종일. 어딨지? 어딨지? 이렇게 쓰고 있었죠. 어딨지? 어딨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물에 살짝 잠긴 한 1m 정도 가까이까지 잠긴 그런 선버들을 찾아서 공략을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첫 포인트에서 2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첫 고기는 정말 탁 넣자마자 툭툭 딱 걸고 나서 꺼내는 데까지 6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번 입질에 또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리미트를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2마리를 잡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한두 시간 정도 더 공략을 한 다음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하류로 향했죠. 근데 하류에서 제가 입질을 많이 받았던 나무들에서 전부 다 배진을 당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제만 해도 고기가 붙어있던 나무들에서 경기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핀포인트 나무 8개가 있었는데 8개 중에 6개의 입질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8번째 나무로 갔죠. 그 나무에 도착을 해서 역시 그 나무는 물에 사람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광을 쓰고 찾았어요. 찾았더니 살짝 보이더라고요. 나무 끝에 이파리가. 그래서 저기다 하고 가서 캐스팅을 탁 해서 나무 이파리인데 탁 떨구고 딱 떨구는데 됐어 하고 한 마리를 더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번째 고기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나무들을 계속 찾아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8개의 나무를 로테이션으로 돌았지만 고기는 좀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는 3마리 3,100g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순위는 10등. 저한테는 되게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1등을 한 유태한 선배님은 7,000g대 후반으로 이제 독보적인 웨이트로 우승을 했지만 2등부터는 4,000g대였거든요. 그만큼 고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5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이티즈에서 나온 매치로 경기를 뛰었잖아요. 저는 그때 딱 욕심이 났었어요. 할 수 있다, 우승 각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3번 입질을 받았고, 그리고 3마리를 잡아와서 10등. 그래서 종합순위 탑10을 볼 수 있다, 한 번 더 기회가 생겼구나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